최근 일본에서 발견된 다리 9개짜리 문어를 소개시켜드린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방어의 사진이 화제입니다. 이 방어는 일본에서 수입된 걸로 보이며 방어의 모양이 이상할 정도로 휘어져 있습니다. 사진 속 방어의 모습은 충격적입니다. 사진에 나온 방어 8마리가 모두 기형입니다. 꼬리 쪽이 기괴하게 뒤틀려 있습니다. 인터넷 댓글들의 반응을 보면 이게 바로 방사능 물고기다, 이걸 먹으라고 파는 거냐, 분명히 누군가의 입속으로 들어갈 텐데 설마 내가 먹게 될까봐 무섭다는 등의 반응을 보이며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형 방어들이 유통되게 된 것일까요?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생산자들이나 유통업자들이 국립과학원에 보내서 원인 규명을 할 의지도 없을 뿐더러 만약에 조사해본다고 해도 현대과학으로 명확한 이유를 알아내리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래도 방어의 양식 과정에서 원인을 추측해본다면 일본에서는 방어를 양식할 때 방어의 몸속에 기생충들을 없애기 위해 항생제를 먹입니다. 그 약기운 때문에 이런 기형 방어들이 나타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형 방어 사진을 본 사람들은 우선적으로 일본의 방사능이 원인이 된 것이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누리꾼들이 놀라워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에서는 일본의 방어를 수입해 먹고 있는데요. 수입 방어가 대부분 일본산이기 때문입니다. 겨울이 제철인 방어의 수입량은 2000년대 초반부터 늘기 시작해 2006년 397톤을 기록한 이후 하향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다 2011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더니 수입량이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2011년 56톤이었던 수입량은 2012년 90톤, 2013년 107톤, 2014년 163톤, 2015년 298톤, 2016년 479톤, 2017년 748톤으로 늘었습니다. 급기야 2018년엔 1484톤으로 1000톤을 돌파하더니 지난해엔 2246톤이 수입되었습니다. 심지어 올겨울 활방어 수입량은 3000톤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일본에서는 자기 나라에서 다 소화하지 못하는 방어를 덤핑식으로 한국에 팔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들여오는 수산물의 양이 이렇게 많다 보니 원산지 표기를 확실히 한다고 해도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은 사실인데요. 실제로 생김새만으로는 국산과 일본산의 차이를 구별하기 쉽지 않은 데다 상당수 소비자가 일본 수산물을 두려워하는 까닭에 기형 방어가 방사능 공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도 비싼 게 국내산이겠지, 비싼 방어를 사 먹겠다며 돈을 더 지불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일본산이 국산보다 비쌉니다. 경남 어류 양식협회에 따르면 일본산은 지난해 키로당 16,000원에서 18,000원 선을 유지하고 있으나 국내산은 지난해 12,000원, 13,000원에서 올해 만원, 12,000원으로 값이 하락했습니다. 국내 소비자들은 일본산과 국내산 방어의 구분이 어려워 원산지에 적힌 내용만 믿고 구매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국내 양식업계입니다. 일본산 수산물의 공습에 시름을 앓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불화수소 등의 반도체 필수 소재는 수출 규제를 하고 있으면서 생선이나 어패류 같은 수산물은 팔아먹지 못해 안 달라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검역이 완화된 데다 덤핑 공세로 사실상 파산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업체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양식장 업자들은 일본산에 밀려 안 팔리는 고기를 보며 죽일 수는 없고 고기는 커지고 양은 많아지고 자꾸 재고는 많아져서 부도가 나는 업체들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먹이는 먹여야 하고 고기를 팔아서 사료비도 하고 직원들 인건비도 주고 해야 하는데 출하가 안 되니까 답답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수입산 화로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수조마다 화로 운반 차량이 줄지어 있습니다. 모두 일본에서 들여온 수입산인데요. 도쿄올림픽 연기와 코로나19로 내수 시장의 어려움을 겪는 일본이 덤핑 물량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양식협회 측에서는 일본산 수입 화로가 제대로 된 검역이나 검사기간이 준수되지 않고 워낙 덤핑으로 많이 들어왔고 우리들로서는 판매를 할 수 있는 아무런 조치나 대안도
대책도 없다. 코로나19에다가 덤핑으로 날아오는 일본산 수입하러 공세에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보다 참지 못한 양식 어민들은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살이 오른 일본에서 들여온 수입하러 참돔과 방어를 서울 도심도로에 내동댕이 치기도 하는 항의 행사를 벌이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일본산 수입물 검역이 완화된 뒤 지난 7월 일본산 참돔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늘었습니다. 양식 어민들은 수입량 조절이나 검역 비율을 높여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일본 정부 때문입니다. 일본에서는 WTO나 국제규정에 위배된다며 일본만 정밀 검역 비율을 높이는 것에 항의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열린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인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RCEP에서 한국 정부는 수산 분야에 대해 일본산 수입을 최소화하고 민감한 수산물에 대해서는 추가 시장 개방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추가 개방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받아야 하는 양이 있다 보니 일본의 수산물 우겨넣기는 원산지 둔갑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대구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오염수 누출과 관련하여 수산물 소비 위축을 우려해 방사능 오염 여부를 검사한 결과 후쿠시마 오염수의 21%가 방사능 기준치 10배를 초과한 데 반해 원산지 표기 위반 수입 수산물은 4만 kg 이상이 일본산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일본산 수산물의 문제는 방사능뿐만이 아닙니다. 일본 최대 규모의 수산시장인 도요스 시장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160명 발생했습니다. NHK 보도에 따르면 도쿄도 고토구에 있는 도요스 시장에서는 지난 8월 이후 중간 도매업자 직원을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되었습니다. 이에 사업장 481곳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 결과 3,111명 중 71명의 감염이 확인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산발적으로 감염이 늘어나고 있어 폭발적인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나 도쿄도는 같은 사업자라도 단기간에 5명 이상의 감염자가 확인된 적은 없으며 감염 경로를 추적할 수 있는 케이스가 많다. 집단 감염이 아니다 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방사능에 물들고 코로나19 환자들이 유통시킨 수산물을 먹어야 하는 대한민국 소비자들과 어민들, 양식업자들의 씨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설상가상 일본은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오염수 처리 방식이 안전한지 여부를 판단하기엔 관련 정보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일본의 방류를 저지하고 있습니다. 국제법에 따라 일본 정부의 투명한 정보 공개를 거듭 요청하고 있으며 국제원자력기구 등 국제사회의 우려를 공유하고 검증 방식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에서는 일본이 갖고 있는 계획이 안전한지 여부에 대해 판단할 정보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며 일본의 선의에 따라 요구하는 게 아니라 바다의 헌법, UN 해양법 협약에 따른 정당한 국제법 권리에 의해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외교 채널에서 일본과 수시로 얘기하고 있다. 두리뭉술하게 뭘 버리는지 물어보는 게 아니라 과학적으로 엄밀하게 여러가지 목록화한 질의를 일본 측에 제기하고 있다. 일본 정부에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버릴 건가, 버리고자 하는 계획이 제대로 될지 등 정보 공유를 요청하고 있다. 결정이 이뤄진다면 검증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여러 주체와 이야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양 방류할 경우 대규모 환경 재앙이 될 것이라는 한국 측의 우려와 달리 미국과 중국 등 관련국은 대체로 무덤덤한 반응입니다. 대한민국만 홀로 싸우는 형국입니다. 국제사회의 무관심으로 인해 일본을 압박하는 우리 정부의 노력이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지 못한 채 나홀로 행보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외교부는 국제원자력기구, 국제사회, 주요 국가를 대상으로 협의를 벌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성과가 없는 상태입니다. 정작 나서고 있는 것은 일본의 자국민들인데요. 현지 민영방송 후쿠시마TV에 따르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방식에 대해 현지 주민들도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현 주민을 상대로 개최한 오염수 처리 관련 설명회에 참가한 한 어민은 오염수 방출이 생업에 미칠 영향을 거론하며 반발하고 있다. 생태계에 영향이 있을지도 모르고 생선이 팔리지 않게 된다. 왜 후쿠시마의 바다에 방류하는 것이 전제냐 등의 반응을 보이며 일본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고 있는 반응을 보도했습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입니다. Conclusion.
페페TV. 방사능 물고기인지 항생제 물고기인지 일본 거는 먹고 싶지 않습니다. 아주 덤핑으로 밀어대니까 우리나라 양식업자들과 어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코로나19 걸린 사람들이 득실거리는 일본 시장에서 온 수산물을 먹는다는 게 깨림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코로나가 손에서 이동하는데 수산물을 만지면 그 생선에 바이러스가 옮겨올 수 있잖아요. 현대중공업이 처음 한국형 항공모함 조간도를 공개했습니다. 이탈리아의 카보르급 항공모함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수직 이착륙 스텔스 전투기 F-35B 12대, 헬기 8대가 착륙할 수 있고 길이 239m입니다. 한국형 항공모함 설계 기본 모델은 이탈리아 카보르급 항공모함을 벤치마킹했으며 일본 역시 아탈리아나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을 벤치마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대중공업은 22에서 25일 세계 11개국 160개 해양방위산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부산 백스코에서 열린 2019 국제해양방위산업전의 설계를 진행 중인 한국형 경항모 컴퓨터 그래픽 설계 조간도를 공개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해군본부와 지난 16일 대형 수송함이 개념 설계 기술 지원 연구 용역 사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이달 중 개념 설계 착수 회의를 시작해 내년 하반기쯤 설계안을 완성해 해군에 납품할 계획입니다. 현대중공업은 4만 톤급 경항모와 함께 7만 톤급 중형항모 설계로 함께하고 있다. 해군은 현대중공업이 납품한 2가지 설계안 중 하나를 최종 설계안으로 확정한다. 이번에 선보인 경항모 조간도는 만재 배수량 4만 1,500톤, 수직 이착륙 스텔스 전투기 F-35B 12대, 오스프리 등 수직 이착륙 헬기 8대가 착륙할 수 있고 승조원 720명, 길이 239m에 이릅니다. 건조 비용은 약 3조 1,000억 원이 예상됩니다. 안승범 디펜스 타임스 대표는 25일 조간도는 선체 모형이 이탈리아 다목적 항모인 3만 톤급 카보르급 항모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보인다며 또 다른 설계안인 7만 톤급 중형 항모는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급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영국 조선기술진과 협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안 대표는 일본 역시 이즈모급 경항모 후속으로 우리와 마찬가지로 영국 또는 이탈리아 항모를 벤치마킹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퀸 엘리자베스급 중형 항모는 만재 배수량 7만 1,400톤, 길이 298m, 승조원 1,340명, 고정익 31회, 회전익 항공기 8대 이착륙이 가능하도록 설계될 예정이다. 비용은 5조 4천억 원. 방사청은 경항모 설계와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해 2020년도 예산에 271억 원을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군은 오는 2021년 최종안을 확정, 2026년부터 건조에 착수해 2033년까지 전력화할 계획입니다. 유튜브 채널 KRTV 뉴스. 본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댓글 요관심 표현해주세요. 한국 항공모함 백령도함 모델이 될 다른 나라 항공모함들. 1. 이탈리아 항공모함 카보르. 한국형 항공모함 백령도함의 모델이 될 수 있는 다른 나라 항공모함 중 배수량을 비교해봤을 때 만재 수량이 27,100톤 정도인 이탈리아 해군의 카보르 항공모함이 한국 항공모함이 될 백령도함의 모델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134.2m의 혹은 21m 정도입니다. F-35B 15에서 20대 운용할 수 있는 항공모함으로 한미 양연에 LCV-B급 상륙 함정을 적재하고 항할 수 있는 크레인 시설도 있습니다. 또 대형 육상 장비를 내부에 수송 및 상륙시킬 수 있도록 한 후방에 대형 도어 시스템도 장착되어 있어 상륙 작전에도 용이합니다. 2. 스페인의 후안 카를로스 1세, 호주의 캔버라급 LHD형 다목적 상륙함. 스페인의 후안 카를로스 1세, 호주의 캔버라급의 경우 정비 사용 높이 11m의 정비구역과 F-35B 운용을 위해서 2층 탑재 갑판과 웰독을 채용했습니다. F-35B나 헬기를 경납하는 경납고와 웰독을 배치했습니다. 이 경우는 항공모함보다는 상륙함에 가까운 운용이지만 한국에 부족하기에 여기는 상륙장비 적재 능력을 이탈리아 항모 카보르보다는 2배 가까이 적재가 가능하기에 이탈리아 카보르 항모와 단점 차이가 있습니다. 해군 예산이나 효율성을 보면 우리 해군에 보다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F-35B 전투기 15대 정도가 운용이 가능해서 국방부나 해군이 발표와 비슷하기도 합니다. 한국형 항공모함 백령도함의 만재 수량과 F-35B 전투기 운용대수 발표를 볼 때 이 정도의 모델들이 한국의 항공모함 백령도함의 모델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3. 미국 와스프급 강습 상륙함. 현재는 AVAB 해리어 II 전투기를 대신하여 최신형 F-35B 초음속 수직 이착륙 전투기를 배치 중이며 와스프급 강습 상륙함의 한교 구조물이 작아 비행갑판이 넓어 항공기 운용 능력이 우수합니다. 미국의 강습 상륙함 와스프급도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와스프급 강습 상륙함은 배수량이 4만 톤에 달하는 상륙함이며 수직 이착륙 전투기 운용 능력과 고속 상륙정 수용 능력을 뛰어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미 해군의 주력 항공모함이었던 에식스급 항공모함과 규모가 비슷합니다. 와스프급 강습 상륙함은 주임무인 상륙작전 이외에 저강도 분쟁, 평화 유지 및 재해 발생 시 구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다목적 함선으로 저강도 분쟁에 대비하여 AVAB 해리어 II 전투기 20대와 대전 헬기 6대를 탑재할 수 있으며 경납고 크기도 넓습니다. 유튜브 채널 KRTV 뉴스. 본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댓글 요관심 표현해주세요. 국방부가 경항공모함 건조 계획을 담은 2021에서 2025 국방중기 계획을 발표하자 항모 건조를 둘러싼 논의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한국에선 3만 톤급 경항모 건조를 둘러싸고 7만 톤급 정규 항모로 왜 가지 않느냐, 경항모 건조가 현실적이다는 등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이웃나라 일본은 항모 건조와 관련해 어떻게 움직임을 보이고 있을까? 일본은 지난해 5월 아베 신조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해상자위대 호위함 가가의 승선한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항모 보유를 선언했다. 일본의 경우 냉전기엔 북해도에서 러시아와 영토 분쟁을 할 때 필요한 항공 전력으로 러시아에 대응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해양 지역으로 분쟁 지역이 확대되면서 난세이제도 주변에서 중국과 공방이 벌어질 경우 항공기지가 없는 일본으로선 대응이 매우 어려웠다. F-35B의 운용 주체는 항공자위대. 일본 정부는 2018년 방위계획 4강에서 헬기 탑재 이즈모 호위함에 전투기 F-35B를 탑재하는 항모 보유를 공식 명기했고, 이어 지난해 12월 20일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발표한 2019년도 중기방위력 정비 계획에서 수직 이착륙기 도입을 결정했다. 그날 NSC는 F-35E 도입 숫자를 당초 41대에서 147대로 변경했다. 147대 가운데 41대를 사실상 F-35B로 결정한 것이다. 미국과 일본의 전력 강화 계획을 보면 미일 양국이 F-35B 스텔스 전투기를 일본 열도에 도배하다시피 배치해 중국에 맞서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은 2020년 10월부터 일본 이와쿠니 해병대 항공기지에 있는 기존 한개 대대의 FA-18C 호넷 전투기를 F-35B 해병대용 수직 이착륙 전투기로 교체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중국 해군과 공군이 센카쿠 열도에 접근하는 해상자위대 군대를 공격하기 위해 정찰기나 조기경보통 제기를 투입할 때 이즈모함에서 F-35B가 출격하면 중국 정찰기는 퇴각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즈모급 이번 함인 가가함은 길이 248m, 너비 38m, 만재 배수량 27,000톤으로 일본이 보유한 헬기 탑재 호위함 4척 중 하나다. 헬기 14대를 실을 수 있다. 아베 내각은 2019년 가감 등 이즈모급함의 F-35B를 운영할 수 있는 경항모로 개조하면서 스키점프대를 설치하고 전투기를 따로 나올 수 있는 강도 높은 이중구조 가판을 채택하기로 했다. 이즈모급 경항모에 탑재하는 F-35B의 운용 주체는 항공자위대로 결정됐다. 2023년이면 경항모로 변신한 이즈모함이 F-35B를 탑재하고 센카쿠 열도를 감시할 것이다. 일본 국민, 경항모보다 정규 항모 원해. 미치시타 나루시의 정책연구대학원대학 교수는 이즈모 호위함의 항모 개조는 분쟁 지역의 함대 방공이나 항공무세를 확보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며, 태평양상에서 해상자위대가 대잠수 함전을 실시할 때 이지스 함만으로 함대 방공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방공 범위가 넓은 항모를 투입해야 한다고 했다. 이즈모와 가가함 개조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일본 국민들이 정규 항모 건조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사 저널리스트인 몬타니 스초시는 군직엔큐 2020년 7월호 기고에서 일본 국민은 경항모가 아니라 정규 항모 원한다며, 항모는 일본 군사력의 상징이기 때문에 항모를 취득하면 제국주의 시절처럼 군사대국으로 회귀할 수 있다는 심리가 일본 국민들에게 깔려있다고 했다. 이즈모함 취역 전까지 일본 국내 여론은 정규 항모 보유에 대해 허황된 것, 분수에 맞지 않는다며 비판적이었다. 이른바 보통국가를 추구한다며 핵무장론이나 원잠보 이론을 내세우는 것처럼 무책임한 공리공론으로 치부됐다. 게다가 군사적으로도 남서방위는 항공자위대의 남서항공방면군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그러나 일본 의회 내 방위족 의원들이 국회 질의를 통해 정규 항모 보유가 필요하다는 여론을 확산시키기 시작했다. 게다가 2015년 헬기